반갑습니다. 모아바이 천은지입니다. 자, 2024년도 1회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번 2024년도 1회차 시험의 출제 경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신유형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들을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노란색 문제들은 신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전기 파트입니다. 계전기 파트, 한시 계전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특성, 한시 계전기의 동작 시간에 따른 특성은 이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익숙한 문제라서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차단기 약호 명칭도 너무 익숙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쉽게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피래기 제한 전압의 정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전에도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피래기 제한 전압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풀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자체도 생소하기도 하고 옛날에 전력공학 시간에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뒤로 가서 문제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사진 보고, 그림 보고 CT, PT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요전 관연도 문제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변전 개통입니다. 간이 수변전 설비 단선도입니다.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부분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리입니다. 감리 이번에 신기하게도 기출이 되었던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감리는 항상 새로운 부분에서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전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종합전기설계사업법 기술인력 등록 요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못 맞추셨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감리는 워낙에 양이 방대한데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자. 못 맞추셨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퀀스가 나옵니다. 시퀀스는 두 문제 모두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지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해도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배전 파트 2도 계산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2도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들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역률이 낮아질 때 수용과의 손해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KEC가 나왔습니다. 전선의 색상표가 나왔어요. KEC 개정된 이후로 색상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실기 파트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KEC를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적산전력계 부하 평균 전력 계산하는 문제, 이전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변전설비 변압기의 전일 효율 그리고 일부하율 역류 계산하는 문제,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 이 다음 조명 파트에서 완전 확산성 조명의 휘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못 푸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명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마주쳤더라도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고 빠르게 패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수평면 조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수평면 조도 문제 정도는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용유도 전동기 기동법, 다음으로는 전동기의 전격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여기에 형광펜 표시를 해둔 문제들, 이 문제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요거 푸신 분들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공선의 파동 임피던스가 400옴, 케이블의 파동 임피던스가 600옴인 선로에 접속점에 피래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피래기에 투가 전압이 600kV 이상 전류가 1000A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피래기의 제한 전압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래기의 제한 전압은 적혀있는 이러한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옛날에 전력공학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998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나왔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저와 함께 전력공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접속점이 있을 때
자, 왼쪽에서 이 원이라는 전압이 파동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투과하는 파가 있고 반사되는 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과하는 파를 이 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반사되는 파는 이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파동 임피던스를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이 왼쪽 부분을 Z1, 오른쪽 부분의 임피던스를 Z2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접속점에 피레기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럼 피레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접속점에 피레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 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 Z1 나누기 Z1 플러스 Z2, 요게 바로 이 식이 2가 개수였습니다. 그럼 이 2가 개수에다가 이 원을 곱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 전체가 바로 2가 전압이 되는 겁니다. 2가 전압. 자, 이번 문제에서 2가 전압이 600kV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가 바로 600kV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여기에 피레기에 2가 전압이다 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다라고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피레기 2가 전압, 이 전체가 600kV다, 2가 전압 전체가 600kV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전체가 2가 전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600으로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시험을 직접 치르신 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만약에 2가 전압이 아니었다면 여기에다가 600을 대입하고 Z1, Z2, 이 Z2를 모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분명히 2가 전압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 전체를 600으로 가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가공선의 파동 임피던스가 바로 이 그림에서 Z1이 되는 겁니다. 더 왼쪽이 Z1, 다음으로 케이블의 파동 임피던스 여기가 Z2겠죠. 그래서 Z1과 Z2 자리에다가 400과 5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이라는 거는 바로 이상전류, 피레기에 흐른 전류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에 흐른 전류가 1000A, 1000A다. 여기서 단위를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 피레기 제한 전압 킬로볼트, 그리고 킬로볼트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암페어가 아닌 킬로암페어로 바꾸어서 여기 2를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서 555.5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 공식은 도대체 왜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시고 여기 이 피레기 기준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옆으로 Z1, Z2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병렬 접속된 상태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 더한 거분에 곱한 거, 더한 거분에 곱한 거에다가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생소하죠? 여러분들 마주쳤을 때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면 되고 여기에서 이 2가 개수는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명 설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계 문제에서 이번에는 완전 확상성 종이의 반사율 65%인데 200럭스의 조도를 비추었을 때 종이 표면의 휘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완전 확상성일 때 완전 확상성 조명은 파이에다가 휘도 곱해줬을 때 이 반사율과 조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 확산성에서 성립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휘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휘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파이 분의 로 2가 되고 지금
로가 반사율이 65%, 0.6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조도는 2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 정도 문제는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주쳤을 때 빠르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 KC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의한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을 쓰시오. 여러분들 필기 시간에 KC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바로 나왔겠죠? 갈흑, 해청,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자, 당연히 갈색, 흑색, 회색, 청색이지만 검정색 쓰셔도 되겠고 흑색이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호도체 녹색 그리고 황색입니다. 자, 녹색, 황색, 초록색, 노란색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KC가 개정이 되었죠. 원래는 녹색만 적으셔도 괜찮았지만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녹색, 황색을 모두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 녹색이었는데 이게 바뀐 이유는 녹색과 적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신 분들도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녹색과 황색을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한 전선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색깔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가능하도록 적색과 녹색이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논리식 시퀀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접점 회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회로 보시면은 바로 느낌 오시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R 동그랗게 생긴 거는 OR이겠고 여기 이렇게 D처럼 생긴 것은 AND입니다. 그러면은 논리식을 가장 간단하게 작성하면은 OR는 더해주고 AND는 곱해주면 끝이죠. 그러면은 OR는 더해준다. A랑 B는 더해준다. 그리고 C는 AND니까 곱해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접점 회로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엔 낫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럼 전부 다 A 접점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 접점, 조금 이상하네요. A 접점, A 접점, A 접점, A, B, C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제되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신유형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풀버전이 복원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아바 사이트에 가시면은 풀버전 기출문제 복원 해설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시험 잘 치셔가지고 합격하셨기를 바라겠고 모아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